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새로운 단원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뭐예요? 네네네네, 바로 지표의 변화입니다.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자, 지표. 이 지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건요, 바로 이거예요. 소중한 자원, 흙! 자, 흙을 먼저 볼 겁니다. 여러 곳의 흙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여러 곳의 흙을 비교하여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 곳의 흙이 모두 같은지 궁금해서요. 모래가 많이 섞인 흙도 준비하고 진흙이 많이 섞인 흙도 준비하고 제가 직접 모은 흙도 준비해봤어요. 보니까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흙은 역시 모래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색깔은 갈색이나 황토색을 많이 띠고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었어요. 만져보니까 모래 느낌 알죠? 까끌까끌했고요. 알갱이를 가만히 보니까 반짝이는 것도 좀 보이고 뭐 어쨌든 굵은 알갱이가 대체로 많더라고요. 좀 굵다. 그래요. 진흙 알갱이보다는 알갱이 크기가 컸는데요. 열심히 뭉쳐보니까 잘 뭉쳐지진 않더라고요. 진흙이 많이 섞인 흙도 준비했어요. 색깔이 좀 진하죠? 갈색이나 붉은색 등등등 색깔은 아주 다양했는데요. 만져보니까 부들부들 부드러워. 맞아요. 부들부들 부드러웠습니다. 아하, 부드럽다는 건 알갱이가 곱다는 거 아닐까? 그래요. 고운 알갱이가 대체로 많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알갱이가 너무너무 정말 매우 작았어요. 바람에 날릴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갱이가 작으니까 잘 뭉쳐지는 건가요? 네, 잘 뭉쳐지더라. 선생님, 이건 제가 직접 모은 흙인데요. 색깔은 좀 어두운 편이었고요. 만져보니까 좀 부드러웠어요. 이거 좀 진흙이 많이 섞여 있나 보다. 그렇죠? 작은 돌도 있고 고운 알갱이도 있고 알갱이 종류는 좀 다양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갱이 크기는 다양했고요. 여러 가지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잘 뭉쳐지더라라는 거죠. 어때요? 선생님, 여러 곳의 흙 모두 같지 않던데요? 그렇죠? 여러 곳의 흙은요, 색깔, 만져본 느낌, 알갱이의 종류, 알갱이 크기 등등등 아주 다양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비슷한 점이다 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다양한 크기의 알갱이가 섞여 있다라는 건데요. 자, 확실히 다른 점도 있었죠. 큰 알갱이와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양은 다릅니다. 좀 꺼끌꺼끌한 거는요. 큰 알갱이가 좀 많았고요. 부드러운 건 작은 알갱이가 좀 많았어요. 진흙이 많이 섞인 흙은 부드럽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은 까끌까끌했죠. 알갱이 크기 차이가 있었어요. 뭐 낙엽이 있는 것도 있고 색깔도 다양하게 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운동장 흙이랑 화단 흙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때요? 운동장 흙은 모래가 많고 화단 흙은 진흙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운동장 흙에는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 편이었고요. 화단 흙에는 진흙이 많이 섞여 있는 편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그 특징도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래가 많이 섞여 있던 흙 그리고 진흙이 많이 섞여 있던 흙 그런 특징을 가지겠죠. 자, 그러니 당연히 화단 흙이 운동장 흙보다 색깔은 훨씬 어두울 겁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흙의 물 빠짐을 비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 종류의 흙, 여러 곳에서 우리가 준비한 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어떤 게 물 빠짐이 좋은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물은 빠져나오고 흙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뭐 그런 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통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자, 뚫려있는 아래쪽을 이렇게 거즈로 감싸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 거즈를 통해서 물은 빠져나오지만 흙은 빠져나오지 않고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선생님이요. 흙 한 3종류 정도 준비했으니까 이 통도 역시 3개 준비해 주세요. 거즈로 감싸고 고무줄로 탱탱탱 묶어주어야 이거 흙의 무게 때문에 쑥 빠지는 일이 없겠죠?
자, 3개 정도 준비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여러 곳의 흙을 같은 양만큼 이렇게 채워주세요. 같은 양만큼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이 빠져나올 거니까 아래쪽엔 비커를 이렇게 대줘야겠어요. 아래쪽엔 이렇게 비커 놓아주세요. 아,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은 양의 물은 일단 부어줄 건데요. 자, 이거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물이 빠져나오느냐 볼 수도 있고요. 같은 양의 물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뭐 비교하는 방법은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없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50ml 같은 양의 물이 빠지는 시간을 측정해 봤습니다. 자, 물의 양은 같아야 돼요. 각각의 흙에 같은 양의 물을 천천히 붓고 50ml의 물이 빠지는 시간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물 빠짐이 좋으면 시간이 짧게 걸릴 거고요.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자,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물 빠진 시간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선생님이요. 하나는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이었고요. 하나는 진흙이 많이 섞인 흙이었고요. 하나는 직접 모은 흙이었어요. 자, 우리 위에서 다 관찰했던 흙들 있죠? 그거 가지고 한 거거든요. 시간을 봤습니다. 물 빠짐 장치 밑에 얼마만큼 50ml 물이 빠져나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나? 우리 이거 재본 거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은요. 45초밖에 안 걸렸어요. 쑥 아주 잘 빠져나왔습니다. 진흙이 많이 섞인 흙은요. 와, 7분 넘게 걸렸어요. 와, 진짜 오래 걸리네. 자, 직접 모은 흙은요. 한 5분 정도 걸렸습니다. 5분의 시간이 걸렸어요. 어때요? 엄청 쑥 금방 빠져나왔죠. 물 빠짐이 가장 좋다. 5분 걸렸다고요? 자, 이게 두 번째. 7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됐어. 자, 이럴 경우 가장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거죠. 흙마다 물 빠짐 시간 어때요? 다 달라요. 알갱이 크기가 큰 모래의 경우 물빠짐이 좋고 알갱이가 작은 진흙은 물빠짐이 좋지 않았죠. 바로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흙마다 물빠짐의 시간이 다른데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일수록 물빠짐이 좋았고 진흙이 많이 섞인 흙일수록 물빠짐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요, 이 흙들을 관찰해 봤을 때, 그렇죠.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은 알갱이 크기가 컸어요. 알갱이 크기가 크니까 물이 잘 빠져나오는구나. 진흙은 알갱이 크기가 아주 작았죠. 그러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구나. 자, 우리가 직접 모은 흙은요, 그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 빠짐이 중간.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조건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항상 실험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흙의 종류를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같아야 한다는 거죠. 물의 양이라든지 물을 붓는 빠르기라든지 플라스틱 통의 크기, 높이, 거즈의 종류 등등등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건은 같게 해주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다르게 하자고요. 알았죠? 근데 선생님, 이거 결과 보니까요. 모래가 많이 섞인 게 물빠짐 시간이 짧았잖아요. 왜 그래요? 알갱이가 크니까. 자, 모래는요, 진흙보다 알갱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많이 섞일수록 흙 안에 빈 공간은 더 많게 돼요. 그래서 물이 더 잘 빠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알갱이가 크면 이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선생님 겹쳐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간들이 훨씬 넓겠죠. 작은 건 공간이 아이고. 자,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니까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알갱이가 클수록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알았죠? 친구들이요, 좀 쉽게 하려면 커다란 공과 조그만한 구슬, 뭐 이런 것들을 넣고 비교해 봤을 때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모습, 그 공간에, 빈 공간의 모습을 보면, 아, 이건 훨씬 빈 공간이 많구나, 이건 작구나,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오, 여러 곳의 흙 비교해보고 물빠짐까지 살펴봤는데요. 친구들이 생각한 것과 같았나요?
친구들, 우리는요, 지표의 변화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중한 자원, 흙인데요. 어떤 흙에서 식물이 잘 자라나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알려줘야죠. 그렇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에 대해 알아봅시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영양분이 풍부해야 될 텐데 어떤 곳에 양분이 많을까? 자, 부유물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의 특징이 궁금해.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을 알아보려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자, 화단흙과 운동장 흙을 준비했습니다. 화단과 운동장에서 채취한 같은 양의 흙을요, 비커 2개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요, 같은 크기의 비커에다가 같은 양만큼의 흙을 넣었는데 하나는 화단흙, 하나는 운동장 흙인 겁니다. 흙의 종류는 달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흙이 든 비커 2개에다가요, 같은 양의 물을 넣어줍니다. 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고 유리막대로 잘 저어줬어요. 유리막대로 저은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가만히 놓아두어야 해요. 자, 이렇게 놓아두었더니 빰빰빰빰. 뭐야 이게? 어떤 거는 위에 뭐 많이 떠있고 어떤 거는 거의 뜬 게 없네. 자, 우린 이렇게 뜬 걸 부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시간이 좀 지나고 같은 시간 동안 가만히 놓아두니까 여기는 뭐 또 가라앉을 건 좀 아래로 가라앉아버리고 여기는 뭐 뜬 게 있나 없나 잘 모르겠네. 여긴 뭐가 엄청 많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거름 종이를 준비해서요. 이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여기다 담을 건데 손으로? 안 돼요. 그럼 핀셋을 이용해서 집어가지고 담을 거예요. 물에 뜬 물질을요, 핀셋으로 건져서 거름 종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거름 종이가 물기를 좀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기 훨씬 좋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고 나서 보려고 하는데요. 잘 안 보이는 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좀 크게 확대시켜 보고 싶다. 돋보기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물에 뜬 물질 핀셋으로 건져서 거름 종이에 이렇게 올려놓고 돋보기로 관찰할 건데요. 잠깐. 이 실험에도 역시 다르게 해야 할 조건 그리고 같게 해야 할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다르게 해야 합니다. 흙의 종류는 달라야 해요. 하나는 화단흙, 하나는 운동장 흙. 그렇죠. 자, 흙의 종류는 다르게 하고 나머지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의 양이나 비커 크기나 흙의 양이나 유리막대로 저온 후 놓아두는 시간 이런 것들은 모두 같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둥실둥실 떠있던 것들, 우린 이런 걸 부유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화단 흙과 운동장 흙의 부유물을 비교해봤어요. 물이나 물속에 떠다니는 것, 우린 이런 걸 모두 부유물이라고 합니다. 물 위로 뜨든지 물 속에서 떠있든지 어쨌든 떠있는 것들, 이게 부유물인데요.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화단 흙에는 이렇게 뭐가 많이 떠있고 운동장 흙에 뭐 있냐? 안 보인다? 자, 거의 떠있는 게 없었어요. 거름 종이에 핀셋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건져내고 돋보기로 관찰해봤더니 이야, 화단 흙에는요. 물에 잘 뜨는 부유물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 부유물에 뭐가 있느냐? 식물의 뿌리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가끔 죽은 곤충도 보여요. 자, 동식물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운동장 흙에서는 물에 뜬 부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항상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가끔 연필심이라든지 부러진 단추라든지 마른 개미 이런 부유물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항상 보이는 것도 아니야. 없을 때도 많아요. 없는 경우가 더 허다하더라. 자,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식물이 잘 자라는 화단 흙에는 식물의 뿌리, 나뭇잎, 죽은 곤충과 같이 물에 잘 뜨는 동식물의 부유물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게 있어야 식물이 잘 자라네. 그렇죠. 동식물의 부유물이 많아야 식물이 잘 자라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거 우리 알게 됐는데 잠깐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선생님, 이 화단흙이요. 이 화단흙에 이런 동식물의 부유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물빠짐을 또 실험해 봤을 때는요. 화단흙이 운동장 흙보다 잘 안 빠졌잖아요. 이것도 혹시 연관이 있나요? 네.
자, 식물이 잘 자라려면 화단흙처럼 물이 잘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 무조건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물이 좀 잘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기 이거 보세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사막에 사는 이런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너무 많으면 돌이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단흙에서만 잘 자라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 놨는데요. 참고로 알면 되겠어요. 식물에 따라 달라요. 많은 종류의 식물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흙에서 잘 자라는데 선인장같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은 도리어 물이 잘 빠지는 흙에서 잘 자라고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물이 많으면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어쨌거나 우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흙에는 부유물이 많더라. 동식물의 부유물. 이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부유물들이 썩으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겁니다. 자, 동식물의 부유물과 식물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라고 해서 보니까요. 하단흙과 같이 식물이 잘 자라는 흙에는요. 개미, 식물의 뿌리, 나뭇잎, 죽은 곤충 등등등 동식물의 부유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살펴보니까. 자, 이러한 생물이 이런 부유물들, 이런 것들이 썩으면 양분이 됩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러니까 결국 부유물이 많으면 식물이 잘 자라는 흙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물이 썩어서 생긴 물질, 이런 것들은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것이 흙 속에서 막 썩어가지고 양분이 되니까 이곳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구나. 친구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실험, 부유물이 많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식물이 잘 자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꼭꼭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키위생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뭔가요? 오늘은요, 소중한 자원 흙 중에서 그런데 이 흙 말이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함께 들어갑시다. 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흙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기 위해서 얼음 설탕을 가루 설탕으로 만들어보는 실험 한번 해봤습니다. 얼음 설탕을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투명하고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에 넣는 거죠. 그런 다음 흔들어 주세요. 흔들. 자, 흔들어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얼음 설탕을 투명하고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에 넣고 흔들었을 뿐인데 흔들기 전에는 이렇게 커다랗게 얼음 설탕의 모습을 하고 있던 이것이 커다란 덩어리던 것이 가루 설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얼음 설탕이요, 통 안에서 서로 부딪혀서 무엇이 되었다? 가루 설탕이 되었습니다. 와우. 오, 신기해. 그럼 이번에는요, 얼음 설탕 하나 준비해 주세요. 여기다가 스포이트로 물을 여러 방울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어떻게 됐나요? 와우. 선생님! 얼음 설탕에 물을 한 방울 넣어봤더니 물을 떨어뜨리기 전엔 분명 이런 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물을 떨어뜨리니까요. 물에 녹아서 설탕 알갱이가 작아지고 모양이 변했어요. 헉, 우와, 진짜 신기하다. 친구들, 자, 흙을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게요. 흙도 이런 거 아닐까요? 부딪히고 쪼개져서 커다랗던 바위가 흙이 되고 물에 녹아서 또 흙이 되고 자, 우린 이런 것을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풍화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흙이라고 얘기했죠. 풍화작용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위나 돌이 햇빛, 공기, 물 등에 의하여 어디? 제자리에서
점차 부서지거나 녹거나 색깔 등이 변하는 것. 우린 이걸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풍화작용으로 흙이 되는 데는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뭐 부서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녹거나 색깔이 변하는 것도 풍화작용이에요. 그냥 부서지는 것만 풍화작용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색깔이 변하고 녹고 이러는 거야? 보니까요. 바위 틈에 물이 스며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얘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야? 자, 바위에요. 조그마한 금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 물이 스며들어간 거죠. 자, 물이 스며들어갔는데 겨울이 되면 추워서 물이 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은 아주 신기합니다. 얼면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얼었던 이 공간이 부족한 거죠. 이야, 여기 너무 비좁은데. 아, 좀 어떻게 좀 해봐. 넓혀봐. 쭉쭉쭉 밉니다. 그래서 바위가 조금 벌어져요. 자, 다시 봄이 왔어요. 다시 봄이 오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겠죠? 부피가 커졌고 여기를 밀어서 부피가 커지는 바람에 바위 틈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틈이 더 넓어졌으니까 자, 물이 좀 아래로 들어오고 공간이 더 생겼네요. 비 오고 뭐 이러면 물 또 들어갑니다. 자, 겨울이 되었어요. 물이 얼었어요. 또다시 밉니다. 또다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 밀어. 그러다 보니까 또 뭐야? 자꾸 밀고 공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 쪼개지고 깨지게 되는 거죠. 바위 틈에 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위를 부서뜨리네요. 와우. 자, 물이 이렇게 흙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 뿌리가요. 어쩌다 바위 틈새로 들어갔어요.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갔는데 여기 너무 물이 없잖아. 물 찾아 막 움직여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자라다 보니까 두꺼워지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점점 두꺼워지니까 바위 틈 사이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부서지는 거죠. 나무 뿌리가 바위를 부서뜨렸어요. 선생님, 땅속에 지하수가 흐르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땅속에 역시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땅속에 있는 물이 바위나 돌을 녹입니다. 그래서 이런 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동류석, 석순 뭐 이런 것들 우리 알고 있죠? 종류석, 석순, 석주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거 바위를 녹여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녹인다. 자, 이런 것도 역시 풍화작용이라고 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작용, 이런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흙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이 흙의 생성은 얼음, 설탕이 서로 부딪히거나 물에 녹아서 알갱이가 작아지는 것처럼 바위나 돌이 이런 풍화작용에 의해 부서지거나 녹아서 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실제 이 커다랗던 바위가 풍화작용으로 쪼개지고 깨지면 좀 더 알갱이가 작아지죠. 돌과 모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흙이 되는 것이다. 바위돌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깨트려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선생님 노래를 정확히 모르겠어. 어쨌든 중요한 건 알갱이 크기가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바위에서 바로 자갈이 되고 절대 흙이 되지 않고 이러진 않아요. 바로 흙이 작은 가루처럼 남으면 바로 흙이 되기도 하고 모래가 되기도 하고 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바위에서 돌과 흙이 되고 또 바로 흙이 되기도 하고 자, 이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흙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흙이 필요한가? 이로운 점 많아요. 동물과 식물이 생활하게 해주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죠. 또는 식물, 동물에게 먹을거리도 제공해 주거든요. 이렇게 소중한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도대체 생물에게 흙,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거야? 자, 조금 전에 이로운 점 알려드렸죠. 게다가 흙은요, 지구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죠. 게다가요, 우리 조금 전에 보니까 거기다가 바위나 돌이 풍화작용으로 흙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몇 번 죽었다 깼다 몇 번 정도가 뭐야. 정말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흙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 우리가 흙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합시다.
나무를 신고 갈 거예요. 자, 나무가 산사태 같은 거 막아주는 거 알고 있죠? 자, 나무 뿌리가 흙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흙을 보존할 수 있답니다. 비닐봉지, 휴지, 껌 등의 쓰레기 함부로 땅에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쓰레기가요, 땅을 오염시키거든요. 합성세제나 화학약품 등의 사용을 줄여주세요. 이런 것들 역시 흙의 오염의 주범들입니다. 자,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서 흙을 보존해야 그래요. 지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소중한 흙 아껴주자고요.